빠방하이, 격동의 시대 2000년대, 겪어보지 않은 자는 절대 모른다는 독보적인 감성이 낭낭했던 시절인데요. 오늘은 몰아보기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추억의 2000년대 음식과 문화 몰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릴 때 자주 마시던 음료수를 보면 나이대가 딱 나오는 거 아시죠? 음료수는 엄마가 싸주신 김밥과 함께 꼭 챙겨가던 소풍 필수템이기도 했습니다. 그중 인기 절정이었던 건 깜찍이 소다. 아이들을 위한 미니 사이즈 탄산음료로 245ml짜리 소형 페트병을 도입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작은 손으로도 쥐고 마시기 좋았는데요. 휴대가 간편해서 초등학생들이 소풍 갈 때 꼭 가지고 가던 음료수였죠. 여자애들은 이쁜 깜찍이, 남자애들은 왕눈이 깜찍이가 공식이었다는 깜찍이 소다의 라이벌은 1998년 출시된 뿌요소다입니다. 딸기향, 오렌지향, 소다향, 포도향 등 다양한 맛이 있었는데요. 크기도 같고 맛도 비슷해서 깜찍이파, 뿌요파로 나뉘곤 했죠. 하지만 점차 감소하는 판매량으로 2006년 완전히 단종, 추억 속 음료수로 남는데요. 2021년 24년 만에 재출시되면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000만 개를 돌파했다고 하네요. 2001년에 출시된 쿠우는 칼슘과 비타민C 등을 넣어 산뜻한 맛을 강조한 과일 주스입니다. 중독성 있는 CF로도 유명했는데요.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누구든 맛을 보면 이렇게. 귀여운 쿠우가 음료수를 먹는 광고들 정말 추억 돋네요. 벨몬트 4시즌 주스도 음료수보다 광고가 유명했습니다. 구워봐 망고를 유혹하네. 딱 걸렸네. 광고는 전 국민이 알 만큼 크게 히트쳤지만 정작 주스는 얼마인가 사라졌다는 게토레이, 파워에이드와 함께 스포츠 음료계의 대세였던 네버스탑. 운동할 때 편하게 마시도록 스포츠캡이 장착되어 있어 갈증 해소에 적합했죠. 1999년 출시된 아침 햇살은 쌀뜨물과 숭늉을 섞어서 만든 듯한 구수하고 달달한 맛입니다. 세계 최초로 쌀을 사용한 곡식 음료로 특허까지 받았지만요. 극명히 갈렸던 호불호. 그런데 의외로 베트남에서 인기라고 합니다. 높은 가격대에도 불구하고 매년 1000만 병씩 팔린다는데요. 모닝라이스라며 아침 식사 대용으로 찾는 음료수가 됐다고 하네요. CF계 흑역사 2대장도 있습니다. 오그라드는 애교로 흑역사를 생성한 초록 매실 광고. 널 깨물어주고 싶어. 안타깝게도 조매실이라는 별명을 얻었지만요. 사람들의 뇌리에 제대로 각인되면서 2000년에는 초록 매실이 코카콜라를 매출해서 이겨버렸다고 하네요. 그 후 2006년 배우 이준기가 출연한 레전드 광고가 공개됩니다.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석류나무로 화제를 끌며 조매실의 후예로 등극하는데요. 역시 출시 한 달 만에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그해의 음료가 되었다고 하네요. 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길 반복하는 추억의 음료수들. 깜찍이 소다는 정말 그립네요. 2000년대 모두가 잘 울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마다 사연 하나쯤은 품고 남몰래 우는 감성이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사별이 키워드였죠. 일단 살아있는 연인이 없음, 죽고 시작하든가 죽으면서 끝나든가 누구 하나 죽어야 갬성이 완성되었다는 그 시절 뮤직비디오에서 이 갬성을 엿볼 수 있는데요. 대사 한마디도 없는데 스토리가 다 보이는 게 포인트. 단 몇 분 만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데에 특화되었었죠. 그 포문을 연 건 1998년 발매된 투에븐입니다. 초화 캐스팅으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던 남자 주인공, 기차역에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다짜고짜 키스를 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합니다. 경찰서 엔딩일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는 두 사람. 대망의 첫 데이트를 하던 중 조폭들은 여주를 인질로 잡아 차에 가둡니다. 그리고 휘발유를 뿌려서 폭파시키기. 그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요. 슬픔에 빠진 남자 주인공도 천국 엔딩이었죠. 이후 뮤직비디오는 가장 강력한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다들 뮤비가 아닌 무비를 찍었는데요. 노래방에 가면 뮤비 보느라 노래에 집중을 못할 정도. 정말 사람 안 죽어나가는 뮤비가 없었죠. 드라마도 처절했습니다. 먼저 천국의 계단. 어마어마한 순해 보였던 한태와 안암에 걸린 정서를 위해 스스로 교통사고를 내서 눈을 이식해줍니다. 정서는 태화 덕분에 눈을 뜨고 잠시나마 짧은 행복을 만끽하지만 결국 재발해서 죽게 되죠. 이번에는 발리에서 생긴 일의 결말입니다. 한 침대에 누워있는 인욱과 수정. 재미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둘 다 총으로 쏴버리는데요. 사랑해요. 수정은 죽기 직전 숨겨뒀던 자신의 진심을 고백합니다. 재민은 뒤늦게 오열하며 수정의 뒤를 따라가죠.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주인공 무역, 머릿속에 총알 2발, 시작부터 시한부 확정입니다. 결국 오토바이를 타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무역의 연인이었던 은채, 잘 살아가는 듯 싶었지만요, 상실감을 견디지 못하고 무역의 무덤 앞에서 생을 마무리. 인터넷 소설도 그 당시 감성을 가장 잘 표현해낸 콘텐츠 중 하나입니다.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늑대의 유혹, 내 남자친구에게 개기면 죽는
받는다 등 유명한 인소들을 다 모아놓은 인터넷 카페를 전전하며 재밌다는 소설들은 거의 다 섭렵했고요. 집 앞 도서대여점에서 빌려 읽기도 했죠. 넘쳐났던 주옥같은 대사들, 이런거 아님 이런거, 고딩들이 왜 이렇게 애절해? 겪어본 자만이 안다는 2000년대 감성, 온 국민이 무언가에 홀렸던 것 같네요. 하굣길 학교 앞 문방구에는 언제나 불량식품을 고르는 아이들로 북적북적했습니다. 100원만 있으면 수십 가지 과자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는데요. 이건 돌돌 풀어먹는 재미가 있던 투명 테이프입니다. 주재료는 옥수수 전분. 입에 넣자마자 혓바닥에 들러붙으면서 살살 녹는 묘한 단맛이었죠. 나름 색깔별로 맛도 달랐다는. 사탕은 보통 맥주 사탕 좋아하는 애들이랑 페인트 사탕 처돌이로 나뉘었습니다. 황금빛 맥주 사탕은 톡톡 써는 하얀 거품 부분이 맛있었고요. 페인트 사탕을 먹는 날은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는 날, 먹으면 혀가 퍼렇게 물드는데 그게 하루 종일 같다는. 일명 신호등 사탕이라 불리던 네거리 캔디. 빨강, 노랑, 초록, 파랑 4가지 맛이 있었는데요. 각각 딸기 맛, 레몬 맛, 메론 맛, 소다 맛입니다. 100원인데 하나만 사도 여럿이 나눠 먹을 수 있어서 가성비 값 사탕으로 통했죠. 엄청 딱딱한 옥수수 과자 밭두렁 다들 아시죠? 짭짤하고 고소한 맛, 중독성이 있어서 턱이 아파도 멈출 수가 없었는데요. 가루 버전으로는 알라딘이 있었습니다. 달짝지근한 옥수수 맛에 하얀 가루, 작은 숟가락도 동봉되어 있어 걸어다니면서 계속 퍼먹었죠. 그 시절 문방구에서는 아이스크림도 팔았습니다. 냉장고에 가득했던 50원짜리 쭈쭈바들, 갖가지 과일 모양과 얇고 긴 대롱 모양이 있었죠. 슬러시도 여름 필수템이었습니다. 문방구, 분식집, 편의점, 길거리 어디서나 팔았는데요. 콜라 맛, 오렌지 맛 반반으로 담아먹는 게 국룰. 빨대로 들이키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차가웠죠. 90년대생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우유급식에 대한 추억. 매일 2교시 이후 쉬는 시간, 우유당번이 초록색 우유 박스를 교실로 들고 왔는데요. 아이들에게 우유는 그저 해결해야 할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책상 서랍, 교탁 및 커튼 뒤에 숨겨두거나 먹지 않은 우유를 먹은 척 내놓았다가 선생님께 걸리곤 했는데요. 그렇게 등장한 킹가템이 있었으니 제티. 비린내 나는 흰 우유를 진한 초코우유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가루입니다. 학교 앞 문방구에서 개당 100원으로 낮게 판매했는데요. 너도 나도 나눠달라고 붓는 통에 다같이 초코향만 나는 밍밍한 우유를 먹는 게 일상이었다는. 500원만 있어도 뷔페가 따로 없었던 그 시절 문방구, 진정한 소확행이었네요. 요즘 인기 있는 힙한 카페들, 이런 곳? No. 2000년대는 무조건 민토였습니다. 민병철 토익학원 아니고요. 민들레 영토입니다. 2000년대 초중반 큰 인기를 끌었던 민들레 영토는 어머니의 정을 판매한다는 컨셉의 토종 카페 브랜드입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캔모아가 있었다면 대학생들에게는 민토였는데요. 그 당시 인싸들은 다 여기로 모였죠. 민토는 파격적인 서비스로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일반 카페와 달리 차값을 따로 받지 않고 5,000원의 문화비를 내면 3시간 동안 자유롭게 이용 가능했죠. 먼저 모든 손님에게 민토차라는 웰컴티를 건넸습니다. 밍밍한 듯 묘하게 단 수국차, 은은한 향이 입안에 퍼지는 게 은근 매력 있었는데요. 따로 제품으로 나왔을 정도. 그리고 다 마신 컵을 가지고 오면 커피, 아이스티, 녹차 등 다양한 종류의 기본 음료를 마음껏 리필해줬죠. 단 아침 햇살, 미숫가루, 프라페 같은 참사리 음료는 1회만 마실 수 있었다는. 문화비에는 출출할 때를 대비한 민토 간식도 1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공짜 컵라면. 그렇게 꿀 마실 수가 없었죠. 잘생기고 예쁜 알바생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집사 느낌의 남자 알바생과 알프스 소녀를 떠올리게 하는 여자 유니폼, 얼굴을 보고 뽑는다는 소문까지 있었는데요. 시급도 높은 편이라 누구나 한 번쯤은 민토에서 알바를 하고 싶어 했죠. 신촌에서 처음 시작된 민들레 영토, 종합문화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빔으로 영화를 틀어주는 공간도 있고 층마다 빼곡히 전시된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었고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세미나실도 갖추고 있어서 부모임이나 회의 장소로도 딱 좋았죠. 이후 고려대점, 대학로점, 중국 북경점 등 대학가를 중심으로 여러 지점들이 생겨났는데요. 대학생들 사이에서 가고 싶은 카페 1위로 선정되면서 전성기에는 하루 10,000명이 찾아왔죠. 기념일이나 시험기간이면 웨이팅 한두 시간쯤은 기본이었다는. 하지만 영원한 건 없기 때문일까요? 다양한 커피 체인점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3시간 동안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한다는 민토만의 독자적인 강점이 더는 빛을 보지 못했고요. 하나둘 사라져갔다고 하네요. 그래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영업 중이라는데요. 무한리필 음료에 컵라면까지. 지금 봐도 정말 갓성비였네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지만 이제는 많이 잊혀진 추억의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둥그런 얼굴에 눈, 코, 입이 없는 홀맨. 2001년 LG텔레콤이 런칭한 10대 청소년 요금제 카이홀맨의 마스코트입니다. CF에서 보여준 귀여운 허당 이미지로 10대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데요. 경쟁사들이 당대 최고의 스타들을 광고 모델로 발탁한 상황에서 LG텔레콤은 이 캐릭터 하나로 상승세를 탔습니다. 가입자 수 증가뿐만 아니라 자체 캐릭터 상품으로도 인기를 끌면서 인형, 문구,
가구, 의류, 액세서리 등 각종 굿즈로도 활용됐죠. 만두머리가 매력적인 중국집 소녀 뿌까. 동양풍의 배경과 붉은 색감 때문에 중국 캐릭터라는 오해도 받았지만 뿌까는 우리나라 토종 캐릭터입니다. 뿌까가 거룡반점에서 주로 하는 일은 배달, 자타공인 세계관 최강자인데요.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죠. 그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무술소년 가루입니다. 가루만 봤다 하면 하트를 뿅뿅 하면서 달려들기,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을 하고요. 가루는 도망가다가 뿌까에게 맞고 기절하는 게 일상이었죠. 엽기 코드가 대유행했던 2000년대 초중반, 그야말로 괴짜들의 시대였습니다. 그중 플래시 애니메이션 졸라맨은 단순한 그림과 재치있는 대사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주인공 졸라맨의 나이는 20살 전후. 할 일 없는 백수이지만 불의를 보면 히어로로 변신해 맞섭니다만 상대가 좀 강하다 싶으면 쉽게 쫄아버릴 만큼 겁이 많죠. 게다가 게으르고 유혹에 약하기까지 뭔가 신뢰가 안 가는 히어로이지만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활약상이 볼만했죠. 누구나 따라 그리기 쉬웠던 것도 흥행의 포인트였는데요. 학교 책상에 졸라맨 안 그려져 있는 초딩이 없었다는. 마시마로도 또 다른 엽기 캐릭터입니다. 일명 엽기 토끼. 하얗고 둥글둥글하고 실눈을 가진 귀여운 캐릭터로 마시마로라는 이름은 마시멜로에서 따왔다고 하죠. 반전 매력은 멍해 보이지만 의외로 엄청 강하다는 것. 필수템은 뚜러뻥과 두루마리 휴지인데요. 해외에서 처음으로 대박을 거둔 한국 캐릭터로 당시 연간 2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네요. 2000년대 우리가 사랑했던 국산 캐릭터들 다시 보니 반갑네요. 알까기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규칙은 엄청 단순합니다. 각각 6개씩 흙과 백의 바둑알을 대칭으로 놓고 손가락으로 튕겨 상대 알을 밀어내는 단순한 놀이. 더 많은 알을 남기거나 마지막에 살아남는 쪽이 이기는 구조이죠. 이 알까기 2000년대 초반 뜬금없이 엄청나게 핫해집니다. 전국적으로 유행하게 된 건데요. 예능 프로그램 일요일은 즐거워의 알까기 챔피언스 리그 코너 덕분입니다. 알 하나 튕겨낼 때마다 슬로우 모션에 긴장감 넘치는 프금. 여기에 최양락의 맛깔난 중계 멘트가 얹어졌죠. 인기 요인 는 장난 같던 놀이를 너무 진지하게 한다는 점. 아니 저게 뭐라고 저렇게 열심히 해? 라고 하면서 누가 이길지 궁금해서 끝까지 볼 수밖에 없었죠. 기술도 여러 가지였는데요. 엄지손가락을 튕겨 기본적으로 치는 방식부터 옆으로 살짝 돌리듯 굴려치는 가마치기, 강한 힘으로 튕겨내는 파워형까지 생각보다 전략도 중요하고 손재주도 중요했죠. 그렇게 이 코너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면서 전국 어디서든 알까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만 되면 책상 위에 바둑알이 하나둘씩 올라왔고요. 교실 안에서는 딱 하고 울리던 소리가 가득했죠. 알까기 열풍은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친구랑 1대1로 방을 만들어 대결할 수 있었고 마우스로 각도와 세기를 조절하여 플레이하는 방식이 꽤 정교했죠. 세게만 튕긴다고 이길 수 없었고요. 알의 위치와 반사각까지 고려해야 했다는. 하지만 많은 것들이 그렇듯 알까기도 반짝 인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고요. TV 프로그램도 게임도 조용히 사라졌죠. 알까기 엄청 핫했었는데 잊고 있었네요. 새학기가 다가올 때면 방학이 끝나는 건 아쉬웠지만 그동안 쟁여둔 새로운 아이템을 선보일 생각에 설레곤 했습니다. 그 시절 초딩들 가방에서 들리던 덜그덕 대는 소리의 정체, 필통입니다. 2단, 3단은 기본, 여러가지 기능이 탑재된 필통이 수두룩했는데요.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열리는 필통, 거울과 빛이 들어있는 필통, 연필깎이, 연필꽂이, 지우개 수납 공간이 하나에 내장된 필통, 수업시간에 친구와 수다를 떠는 용도였던 화이트보드 필통까지 쓸데없는 기능들이 넘쳐났죠. 그중 가장 핫했던 건 게임 필통입니다. 이거 하나면 교실에서 인싸가 될 수 있었는데요. 2단 철제 필통으로 축구게임, 야구게임, 하키게임 등 종류별로 있었죠. 단순한 게임인데 왜 그리 재미있었는지 쉬는 시간만 되면 아이들이 몰려들곤 했죠. 이 연필깎이 다들 아시죠? 집집마다 교실마다 하나씩은 꼭 있던 기차 모양 연필깎이입니다. 연필밥이 꽉 차면 왠지 모르게 뿌듯한 기분. 엄청 튼튼해서 몇 년을 써도 고장도 안 났죠. 거의 전국민 보급템 수준이었지만 샤프를 잡게 되면서 인연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볼펜보다 연필을 많이 쓰던 시절 지우개는 엄청 중요한 아이템이었습니다. 보통 말랑말랑파와 단단파로 나뉘었는데요. 국룰 3종은 소프트 전보, 아인, 톰보호 잠자리 지우개입니다. 가장 부드러웠던 건 소프트 전보였던 기억. 제일 잘 지워지긴 했지만 그만큼 쉽게 부서져 버렸죠. 이외에도 돈 모양 지우개, 지우개 가루를 청소해주는 롤러 지우개, 딸깍딸깍 조금씩 뽑아 쓰던 샤프 지우개 등 고르는 재미가 있었죠. 이건 블록 연필입니다.
좀 쓰다가 뭉툭해지면 다음 걸로 바꿔 끼우고 전부 다 뭉툭해지면 조금 덜 뭉툭한 걸로 다시 돌아가는 그 무한 루프 연필. 블록 연필도 신박템이긴 했지만요, 초중고를 통틀어 부동의 핫템은 하이테크였습니다. 고급 볼펜의 대명사, 다양한 컬러와 세밀한 펜촉, 정교한 필기감까지 파인테크 등 여러 브랜드에서 유사품을 만들어냈지만 하이테크를 따라올 수는 없었죠. 단점은 너무 비싸다는 것. 당시 가격으로 2,000원,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부자 취급을 받았고요. 필통에 깔별로 구비해보는 게 소원이었죠. 그리고 이런 개복치가 또 없었습니다. 좀 강하게 눌러 쓰거나 바닥에 떨어뜨리면 펜촉이 들어가서 회생 불가. 단 전교에 한두 명씩은 있던 기술자를 찾아가면 상당한 확률로 살려내주기도 했죠. 큰맘 먹고 산 하이테크, 실수로 수직으로 떨어뜨릴 때면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는데 이제 열자루는 그냥 살 수 있는 어른이 되었네요. 지금은 단종된 2000년대 추억의 과자들, 식품업계에 불어닥친 복고 열풍, 재출시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먼저 플라스틱 통에 든 세모 모양의 과자 아우터입니다. 바삭바삭한 식감에 짭짤한 맛, 뚜껑에 담아 한 입에 탈탈 털어먹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빈통은 버리지 않고 꼭 물을 담아 마셨다는, 갑작스럽게 단종된 이후 재출시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쳤는데요. 그렇게 등장한 그 칩, 옛날에 그 칩이라는 뜻. 그러나 봉지에 든 건 아우터가 아니라는 소비자들의 차가운 반응, 조용히 퇴장했다고 하네요. 2006년에 출시된 이고동성은 미니 피자 컨셉의 과자입니다. 토핑과 소스까지 피자 모양을 그대로 재현, 인기를 끌었는데요. 마치 딱딱하게 굳은 피자를 먹는 느낌.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죠. 피자 포테토 칩도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감자로 만든 포테토 칩 위에 체다와 고다 두 종류의 치즈와 홍피망과 청피망을 뿌려서 피자 맛이 풍부하게 나는 감자칩이었죠. 미니폴은 크런키가 박혀있는 미니 초콜릿입니다. 냉동실에 살짝 얼려 한 입에 쏙 넣고 오도독 씹어먹곤 했죠. 미니 바둑은 바둑알 모양을 본따 만든 하얀 초콜릿과 까마 초콜릿을 바둑알통 모양의 용기에 담은 제품입니다. 바둑판을 축소시킨 종이도 함께 넣어둬서 초콜릿을 먹으면서 오목을 즐기는 일석이조의 재미가 있었는데요. 어느새 호련히 사라져버렸다는. 2003년 출시된 팅클은 옥수수볼에 초콜릿을 코팅한 과자입니다. 초콜릿이 과자 깊숙이 스며들어 겉바속촉 달달했고요. 입안에 넣으면 사르르 녹았죠. 분홍분홍한 패키지에 딸기콘은 생딸기를 넣어 딸기씨가 콕콕 박혀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새콤달콤한 딸기 우유 맛이라 우유와도 궁합이 좋았는데요. 비슷하게 동그란 링 모양의 초코과자 초코땡도 있었죠. 추억의 이 광고 초코 틴틴입니다. 달콤한 초콜릿과 얇고 부드러운 쿠키의 만남. 한쪽 면은 초콜릿으로 뒤덮여 있고 반대면은 물결무늬였는데요. 2008년쯤 단종 요청에 따라 재출시도 됐지만요, 얇은 크래커라는 강점을 버리고 뚱뚱하게 바뀌어버립니다. 뚱틴. 기존 틴틴의 매력이 없어졌다며 실망했다는 후기가 넘쳐났죠.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강한 개성의 추억의 과자들. 틴틴 진짜 좋아했었는데 옛날 그 맛 그대로 재출시되면 좋겠네요. 그때는 인기 절정이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유행 아이템들 뭐가 있을까요? 뒤꿈치에 바퀴가 달린 신발 힐리스. 평소에는 운동화처럼 신고 다니다가 원할 때면 미끄러지듯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2003년 가수 세븐이 무대 퍼포먼스로 선보이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공원에 가보면 너도 나도 힐리스를 타고 기술을 익히는데 열중하고 있었죠. 그러나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열풍이 일찍 식어버렸다는. 이렇게 생긴 가방 본 적 있으신가요? 테크노 가방입니다. 유지태가 영화 동감에서 들고 나온 백팩인데요. 영화의 흥행으로 유행템으로 등극했습니다. 딱딱한 플라스틱 소재로 안에 내용물이 망가질 위험이 없었고요. 가방을 맸을 때 균일한 압력이 가해져서 허리의 피로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죠. 게다가 농구공이나 롤러브레이드를 부착할 수 있는 기능까지. 그러나 부피에 비해 물건이 별로 안 들어가고 무거웠고요. 가장 큰 문제는 메고 다니면 엉덩이를 때려댄다는 점. 큰맘 먹고 하나 사봤다가 장롱템이 되었다는 슬픈 사연입니다. 2000년대 필수템 단연 mp3 플레이어였습니다. 그중 애플의 아이팟은 고급 기기의 대명사였는데요. 용량이 작아 몇십 곡 정도만 들어가던 기존 제품에 비해 5기가로 1000곡이 넘는 음악을 저장할 수 있었죠. 여기에 특유의 깔끔한 디자인과 반짝거리는 스테인리스 뒷대, 뭔가 세련된 느낌. 클릭휠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장착해 휠 돌리는 맛도 너무 좋았죠. 아이폰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애플의 상징으로 여겨졌는데요. 이후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그저 전화가 안 되는 아이폰으로 인식되면서 설 자리를
이뤘다고 하네요. 전자사전은 90년대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입학 선물이었습니다. 전자사전의 콘텐츠량과 검색 속도를 대체할 만한 기기는 없었는데요. 국어사전, 영한사전, 영영사전 등 4-5권의 사전을 들고 다니는 효과, 키보드를 입력하는 즉시 결과가 나왔죠. 그러나 실상은 90년대생들의 이북 리더기였을 뿐, 사용 용도의 8알은 인터넷 소설을 읽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자사전에 텍스트 파일을 내려받아 침대에서 옆으로 누워 눈물을 삼키며 보기, 그러다 부모님의 인기척이 들리면 화면을 끄고 자는 척하는 게 일상이었죠. 그렇게 밤새서 읽다가 늦잠 엔딩이었다는 전자사전은 정말 추억이네요. 지금은 친구들끼리 단톡방에서 수다 떨고 이모티콘을 날리지만 2000년대의 10대들은 싹 다 버디버디에 모여 있었습니다. 딱 2000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버디버디, 당시 10대들 사이에서는 없으면 안 되는 국민 메신저로 등극합니다. 가입자 수만 4천만 명이 넘었고요. MSN 메신저와 네이트온을 제치고 어깨 1위 자리에 오르기도 했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버디버디 아이디 없다고 하면 다들 놀랄 정도였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버디버디는 단순한 메신저가 아닌 10대들의 일상과 감정을 전부 담아내던 플랫폼이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대충 가방 던져놓고 버디버디부터 로그인했었는데요. 친구 아이디가 온라인 상태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죠. 버디버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특수기호로 만든 닉네임, 이런 거 아님 이런 거, 특수문자로 도배하는 게 국룰이었죠. 지금 돌아보면 이런 흑역사가 또 없다는. 이 닉네임 앞에는 상태 표시 이모티콘이 따라붙었습니다. 환영, 피곤함, 짜증남, 게임 중, 식사 중 등 친구 상태를 주시하다가 괜찮다 싶으면 쪽지를 보내는 게 일상이었죠. 상태 메시지도 버디버디 감성 그 잡채였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평생 잊지 못할 추억, 사랑했었다 등, 누가 내 맴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시로 바꿔댔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그날 기분과 감성이 한 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싸이월드의 미니홈피처럼 버디버디에도 버디홈피가 있었습니다. 스킨을 바꾸거나 마이름을 꾸밀 수 있고, 음악을 구매해 BGM을 틀었고요. 누군가 방명록에 글이라도 남겨주면 괜히 설레는 마음으로 클릭해서 읽곤 했죠. 싸이월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내 홈피에 누가 다녀갔는지 알 수 있었다는 점, 방문자 표시 기능 덕분인데요. 눈에 익은 아이디가 찍히면 헐, 얘가 왜 내 홈피에 왔지? 하며 혼자서 온갖 생각에 잠기곤 했다는. 닉네임으로 개성을 표현하고 상태 메시지로 은근히 속마음을 전했던 그 시절, 버디버디만의 감성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메신저 시장이 모바일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점점 잊혀졌고요. 2012년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면서 조용히 막을 내렸죠. 버디버디라니 정말 추억 돋네요. 옛날 초딩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장난감 중에는 위험한지도 모르고 가지고 놀았던 충격적인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남자애들은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었던 비비탄 총입니다. 한창 인기일 때는 아파트 단지 주변에 나가기만 하면 의문의 누군가가 쏜 비비탄에 맞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요. 실제 총기처럼 생긴 외관과 총알을 발사할 때의 스릴과 쾌감, 다른 장난감들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그만큼 위험성도 컸습니다. 작고 빠르고 단단한 비비탄, 3m 밖에서 쏴도 우유팩을 뚫을 정도로 강력했고요. 특히 눈에 맞으면 실명의 위험이 컸죠. 계속되는 사고에 비비탄 총이 아이들의 파괴 본능을 자극한다라는 분석까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사용 연령에 제한을 두는 등 안전 기준을 강화했지만 실제로는 단속이라는 게 거의 없었다는. 방비탄은 봉지를 터뜨리면 방귀 냄새가 퍼지는 장난감입니다. 학교 앞 문방구에서 하나에 200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였는데요. 빵 터지는 소리에 어그로 끌기 딱 좋았거든요.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터뜨렸고요. 심지어 수업 시간에 터뜨리다 벌서는 애들도 있었다는. 방구탄 안의 성분은 물, 구연산, 티오황산 나트륨입니다. 압력에 의해 이 셋이 만나게 되면 황화수소를 내뿜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독한 냄새의 정체이죠. 문제는 황화수소가 유해물질이라는 것. 인체에 가깝게 터뜨릴 경우 각막에 염증이 생기거나 구토의 신경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어 전문가들이 경고하곤 했죠. 최악인 건 칼라 풍선이었습니다. 빨대 끝에 내용물을 치약자듯이 묻힌 다음 입으로 불면 무지개 색깔의 풍선이 만들어지는데요. 풍선껌과 다르게 쉽게 터지지 않아서 얼굴만한 풍선 만들기도 쌉 가능. 단돈 100원이라 진입장벽도 엄청 낮았죠. 그런데 이 칼라 풍선을 가지고 놀다가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어린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거 성분을 알 수 없는 본드와 색소를 혼합해 만든 물질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조사 결과 치콜로헥산과 에틸알코올 등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 장시간 흡입 시 뇌조직을 파괴하고 환각작용과 정서불안, 기억상실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본드 부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는 게 더 놀라운데요. 정말 안전 불감증이 따로 없네요.
2000년대는 각종 메신저, 인터넷 카페가 생겨나면서 네티즌 문화가 활발해졌던 시기입니다. 싸이월드는 페이스북이 도입되기 전 국내 SNS 최강자로 군림했는데요. 비결은 미니홈피 덕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손쉽게 표현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전무했던 시절, 사람들의 관심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인기를 끌었던 거죠. 저마다 자신의 미니홈피를 꾸미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용자의 가상 캐릭터인 미니미와 가상 공간 미니룸 꾸미기. 처음에는 기본 티셔츠만 입고 시작하지만 다양한 옷과 액세서리를 멋지게 장착해줬죠. 개당 100원에 판매되던 사이버머니 도토리로 각종 아이템과 BGM, 스킨을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꾸밀지 너무 신중하게 고민한 나머지 하루가 다 가기도 했었다는. 그래서일까요? 당시 도토리 판매량은 하루 평균 1억 3천만원, 2008년에는 한 해에만 800억 원을 넘겼다고 하네요. 싸이월드의 또 다른 재미는 일촌 몇 개 있었습니다. 지금의 팔로우 같은 개념으로 일촌 신청 쪽지를 보내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이루어졌고요. 일촌끼리는 서로의 미니홈피 게시물을 볼 수 있었죠. 그 시절 인기의 척도였던 싸이월드 방문자 수, 정말 다들 방문자 수에 엄청 집착했었는데요. 혹시 늘어났나 싶어서 계속 새로 고침을 눌러보기. 인맥이라는 인맥은 다 끌어모아서 일촌 신청을 보냈었죠. 그리고 일촌의 일촌을 통해 미니홈피를 탐방하는 파도타기 기능도 인간관계 확장에 큰 몫을 했었다는. 싸이월드의 또 다른 별명은 흑역사 저장소입니다. 정말로 싸이월드 감성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일촌의 미니홈피에서 날이면 날마다 보이던 감성 글귀들, 파파라치 컷 같지만 혼자 찍은 게 분명한 사진들, 약간의 허세가 멋스럽게 가미된 문장들까지 대부분은 사랑 타령이었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며 괜히 미니홈피 배경음악을 수시로 바꿔줬고요. 그러다 새벽 감성이 올라오면 셀카를 찍어댔죠. 그때 눈물 셀카를 한 사람들 엄청 많았다는. 얼마 전 싸이월드가 휴면해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들 아련한 추억을 기대하고 들어갔다가 넘쳐나는 흑역사에 급하게 다시 비공개로 돌리기. 흑역사를 무궁무진하게 생성해냈던 싸이월드,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네요. 2000년대에는 유독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넘쳐나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학창시절을 보냈다면 무조건 한 번쯤은 방문해본 기억이 있을 텐데요. 바로 한국의 델리샵이라는 의미의 한스 델리입니다. 2004년 1호점을 오픈한 이래 20년째 운영 중인 퓨전 양식집이죠. 여기서 델리샵이란 미국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미리 음식을 준비해두거나 간단한 조리만으로 여러 메뉴를 빠르게 내놓는 형태의 음식점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주문하면 10분 이내에 거의 모든 메뉴가 나왔고요. 가격도 엄청 저렴했습니다. 오픈 당시 돈가스는 1,900원, 토마토 미트 스파게티는 3,900원, 여기에 음료까지 무한 리필이었다는. 스테이크, 돈가스, 파스타, 오므라이스, 떡볶이 등 메뉴도 다양했는데요. 둘이 가면 파스타 하나에 돈가스나 소세지 오므라이스를 주문하곤 했었죠. 옛날에는 번화가마다 하나쯤 있었던 한스델리, 꽤 괜찮은 데이트 코스이자 중고딩 소개팅 명소이기도 했는데요. 친구랑 노는 주말 김밥 천국 가긴 뭔가 아쉽고 살짝 기분을 내고 싶을 때 한스델리가 딱이었다는. 청소년들을 주 고객층으로 한 카페도 있었습니다. 캔모아, 생과일 디저트와 음료를 팔던 카페입니다. 캔모아의 트레이드마크는 아기자기한 공주풍 인테리어와 그네 의자입니다. 명당이었던 그네 의자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눈치 게임이 벌어졌는데요. 일단 차지하면 친구랑 같이 앉아 멀미날 때까지 흔들어 제꼈고요. 셀카도 미친듯이 찍어댔죠. 모든 테이블마다 무조건 시켰던 메인 메뉴는 과일과 아이스크림이 얹어져 나오는 눈꽃 빙수입니다. 포슬포슬하면서 부드러운 우유 얼음, 거의 빙수계의 혁신이었는데요. 의외로 숨겨진 떡볶이 맛집이기도 했습니다. 떡볶이 가운데 구멍이 뚫려있는 바람 떡볶이, 구멍 안쪽까지 소스가 배어 있었고요. 치즈랑 찰떡궁합이었죠. 그래도 역시 캔모아 하면 떠오르는 건 사이드 메뉴 아닐까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생크림과 토스트, 이거 무한 리필이었습니다. 민망해서 한 사람이 계속 가기보다는 애들끼리 돌아가면서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네 의자에 앉아 눈꽃 빙수 하나 시켜서 다 같이 나눠 먹고 무한 리필 토스트를 N번쯤 먹다 보면 몇 시간쯤은 순삭이었죠. 라떼는 시내에서 친구 만나면 무조건 한스델리 아니면 캔모아였는데 참 그리운 시절이네요. 2000년대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바로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초대형 베스트셀러로 웬만한 초등학생 책장에 기본으로 꽂혀 있었고요. 서점에서도 늘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켰죠. 그런데 흔하디흔한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들 중 특별히 많이 팔렸던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적인 만화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선 신화니까 공부도 되고 좋네였고, 아이들은 만화책이라서 그냥 신나게 읽었던 거죠. 의외로 내용이 엄청 자극적이라 한번 펼치면 끝까지 다 읽을
긁어야 직성이 풀렸는데요. 스캔들, 배신, 피 튀기는 전쟁, 신들끼리 싸우고 화내고 얽히고 설키고 웬만한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었죠. 교육적인 효과도 정말로 있었던 게요. 그냥 재밌어서 보다 보면 어느새 제우스가 누구누구 아빠고 아테네와 아폴론이 어떤 신인지 자연스럽게 달달 외우게 됨. 한국인들이 수상할 정도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빠삭한 이유 딱 이 책 덕분이죠. 예뻤던 그림체도 한몫했습니다. 홍은영 작가의 특유의 화려한 작화, 눈 반짝이고 선은 길고 날렵하고 인물들 표정에는 감정이 묻어났죠. 그림체가 너무 예뻐서 다들 최애신 하나쯤은 있었다는. 그러나 중반부쯤 가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예전의 감성은 사라지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투박해졌달까요. 사실 여기에는 어른들의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원작자인 홍은영 작가와 출판사 사이의 법적 다툼 때문인데요. 법적 공방에서 법원은 작가의 손을 들어줬죠. 홍은영 작가는 이후 새로운 출판사와 계약해 홍은영의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이름으로 시리즈를 이어갔지만 예전처럼 폭발적인 반응을 얻지 못했고요. 이후 그리스 로마 신화는 오랫동안 소식이 끊겨 추억으로 남게 되었죠. 그런데 최근 들려온 반가운 소식, 홍은영 작가님이 신작으로 이집트 신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그리스 신화 못지않게 자극적인 이집트 신화라니 기대해도 좋을 것 같네요. 90년대와 2000년대를 풍미했던 장난감 어떤 게 있을까요? 라떼도 액괴 같은 슬라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액체괴물 조상격인 플러버. 97년 개봉한 영화 플러버와 비슷하다며 이렇게 불렸는데요. 차이점은 액괴보다 훨씬 더 찰방찰방했던 느낌,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던 촉감에 홀린 듯 계속 만지게 되는 신비의 액체였죠. 스네이크 큐브는 길쭉한 버전의 큐브입니다. 이리저리 관절을 꺾어 다양한 모양을 만들었는데요. 공, 코브라, 십자가 등 고수라면 못 만드는 게 없었고요. 룰라끈은 직접 만드는 열쇠고리였습니다. 아크릴끈을 지그재그로 엮어 마음에 드는 컬러로 조합하는 재미, 각자 만들어서 찐친이랑 교환했다는. 만화채널 중간 광고로 만났던 브러펜과 글라스 데코, 지금 봐도 신기한 브러펜. 입으로 불면 다양한 색의 잉크가 종이에 순화졌는데요. 다만 광고처럼 깔끔하게 부러지지는 않았죠. 글라스 데코는 밑그림으로 테두리를 먼저 그리고 색깔을 채워넣는 게 국룰이었습니다. 전성기에는 집집마다 베란다 창문 유리를 점령했었다는. 90년대 중후반에는 미니카 열풍이 불었습니다. 달려라 부메랑, 우리는 챔피언 등 미니카를 소재로 한 만화가 데이트를 쳤기 때문인데요. 동네 문방구마다 미니카 전용 트랙이 필수로 설치되어 있었을 정도. 방과 후 남자아이들의 집합소로 주위에 335 모여서 미니카 경주 시합을 하곤 했죠. 그러나 갈수록 고인물이었던 미니카, 골드모터, 실버모터, 블랙모터 등 장비빨이 커지면서 등골 브레이커가 되었고요. 이후 탑블레이드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미니카 레일이 전부 철거되었다는 슬픈 소식. 구슬동자도 나름 인기 있었던 만화 캐릭터입니다. 장난감으로도 나왔는데요. 배 쪽에 구슬을 넣고 스위치를 누르면 발사. 집에 굴러다니는 구슬 다 모아서 배에 들어가는지 한 번씩 꽂아봤다는. 지토스에 한 개씩 동봉되었던 따조, 동그란 원형 플라스틱 딱지로 가장자리에 홈이 파여서 서로 결합시켜 조립이 가능했는데요. 팽이 돌리기, 따조 멀리 날리기 등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따조가 공전에 히트를 치면서 디즈니, 마이클 조던, 월드컵, 스타크래프트 등 갖가지 따조들이 등장했고요. 띠부띠부실처럼 수집에 재미를 줬죠. 학교에서는 따조 따먹기가 유행했는데요. 선생님들은 따조만 보면 다 뺏어가 버렸다는. 건전지 2개만 넣으면 쌩쌩 질주하던 미니카, 이제 전부 추억이 됐네요. 2000년대 불었던 웰빙 열풍. 웰빙이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잘 먹고 잘 살기.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졌으니 이제 질적으로도 더 잘 살아보자는 건데요. 요가, 기체조 등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운동이 인기를 끌었고요. 기업들도 웰빙 마케팅에 주력, 관련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소위 웰빙족을 겨냥한 각종 상품들이 등장했죠. 웰빙은 자동차에도 적용됩니다. 나름 친환경적인 시트와 내장재를 발라 웰빙 스페셜 출시하기. 담배도 가능하면 덜 해로운 제품을 찾았습니다. 연기의 일부를 복합 비타민으로 전환시키는 비타민 담배, 참수 필터를 접목시킨 쑥담배, 담배째에 쑥을 첨가한 쑥담배 등 난리도 아니었죠. 웰빙 열풍 당연히 먹거리에도 퍼졌습니다. 웰빙 시대에 맞춰 소주의 도수를 낮추는 경쟁이 벌어졌고요. 항산화 성분인 천연 폴리페놀이 일반 커피보다 2배 더 높은 웰빙 커피도 선보였죠. 정크푸드의 대표 주자인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도 각종 채소를 넣은 웰빙 버거를 출시했는데요. 그릴에 구운 닭가슴살 패티에 풍부한 야채를 더한 KFC의 웰빙 버거와 호밀빵과 콩을 첨가한 롯데리아의 호밀빵 웰빙 버거가 대표적이었죠. 급식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초록색 밥, 전국의 초등학생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식욕 감퇴된다며 호불호가 엄청 갈렸죠. 이 초록빛의 정체, 클로렐라입니다. 풍부한 5대 영양소와 식이섬유, 진정한 의미의 완전식품이라며 각광을 받았는데요. 클로렐라의 최대 강점은 가루 형태로 사용할 수 있어 응용이 무궁무진하다는
있다는 점, 관련 시장 규모만 한 해에 1,000억 원을 넘어섰죠. 클로렐라 환, 클로렐라 젤리, 클로렐라 빵, 클로렐라 라면까지 뇌절에 뇌절을 거듭했다는. 그런다 이름만 웰빙일 뿐 웰빙과 거리가 먼 제품들이 나오면서 비판도 늘어나게 됩니다. 웰빙 문화가 상업적으로 변질된 지 오래라며 삶의 질을 높인다는 본래 의미는 퇴색되고 소비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 그렇게 웰빙의 인기는 한풀 꺾이게 됐죠. 도대체 몇 절까지 하는지 가늠이 안 됐는데요. 뭐든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나 보네요. 그때는 말이죠, 남친이 딱히 필요 없었습니다. 전부 TV 속에 있었거든요. 전설의 2D 남친들 지금 소환할게요. 카드캡터 체리에는 2명의 전설적인 남캐가 있습니다. 체리가 짝사랑하던 청명오빠와 신오빠 도진인데요. 청명은 안경이 너무 잘 어울리는 고등학생, 공부도 요리도 잘하고 피아노까지 수준급, 상냥하고 다정한 성격의 소유자로 체리를 설레게 만들었죠. 반면 도진이는 전형적인 츤데레 포지션이었습니다. 늘 장난치고 놀리기 바쁘지만 체리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오빠 및 폭발, 팬들 사이에선 청명파, 도진파로 갈릴 만큼 논쟁이 뜨거웠다죠. 다음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주인공 하울입니다. 뭐 말이 필요 없죠. 그 유명한 공중 산책 장면, 첫 등장부터 금발머리 휘날리며 왕자님 포스를 제대로 보여주는데요. 잘생기고 스윗한데 흑발도 찰떡, 완벽하고 신비로운 인물인 줄만 알았는데 은근히 겁도 많고 예민한 면이 있는 게 반전 매력이었죠. 오히려 인간적인 면모로 느껴진다나. 역시 얼굴이 다하네요. 그 남자 그 여자의 아리마 소이치로도 스펙 끝판왕입니다. 유명 병원원장의 외아들인데 운동신경 발군에 공부도 탑클래스, 엄친한 중에 엄친아였죠. 하지만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던 아리마는 사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억지로 애쓰며 살아온 인물입니다. 처음엔 여주인공 유키노의 비밀을 알아채고 협박하는 이중성도 보여주지만요, 서로의 민낯을 보고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둘 다 완벽하는 척하느라 지쳐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렇게 유키노와는 편하게 숨을 쉬는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는. 마지막은 이누야샤의 이복형 세쇼마루입니다. 주인공은 이누야샤이지만 인기 원탑은 세쇼마루였다는 거 다들 인정하시죠? 원작자가 역대 캐릭터 중 가장 멋지게 그리려고 심혈을 기울였다는데요.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귀족 같은 외모에 언제나 냉정한 태도, 세계관 최강자급의 전투력까지 다들 사원의 구슬에 미쳐있는 세계관인 이누야샤에서 유일하게 구슬에 대한 관심이 1도 없던 인물이었죠. 굳이 그런 거 없어도 이미 최강자라서요. 여기에 인간소녀 링을 만나 얼음장 같던 마음이 사르르 녹는 서사까지 챙겨주죠. 현실에는 없는 판타지라 더 멋졌던 그 시절 종이 남친들. 2D 남친이라는 말 괜히 생긴 게 아니네요. 남자애들이 미니카요 한 장 했다면 여자애들이 좋아하던 아이템은 따로 있었습니다. 먼저 종이인형, 두껍고 커다란 도화지에 인쇄된 초창기 버전의 종이인형.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 가위로 오리기, 옷을 이것저것 입혀보면서 놀았는데요. 그러다 종이옷 꼬리가 찢어지기라도 하면 너무 속상했죠. 그래서일까요? 얼마 안가 스티커 인형으로 진화합니다. 스티커북에 뗐다 붙였다 가는, 친구들끼리 옷도 교환했었죠. 스킬 자수 안 해본 90년대생 있으신가요?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팔던 다양한 스킬 자수 세트, 그림이 새겨진 그물 모양의 도안과 스킬 바늘, 짧은 털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바늘에 짧은 털실을 엮어 그물 안에 넣었다 빼면 끝. 한 번만 노하우를 익히면 초등학생도 쉽게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했죠. 도안을 따라 한 땀 한 땀 채워나가다 보면 키티, 스누피, 뿌까 등 귀여운 캐릭터가 멋진 작품으로 탄생했는데요. 딱히 쓸모는 없어서 유일한 용도는 방석이었습니다. 1990년대 말 유년기를 빛내준 띵작 웨딩 피치. 주인공 피치, 릴리, 데이지 셋 다 매력 터져서 누가 최애인지 서로 물어보는 게 일상이었는데요. 천사의 크리스탈 요술봉과 누르면 노래가 나오던 천사의 거울은 덕후라면 누구나 하나쯤은 있었던 굿즈입니다. 지금은 중고 시세로 무려 1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에 거래된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추억의 러브장, 연인끼리 주고받았던 그림 편지 공책입니다. 러브장을 주며 고백을 하기도 했는데요. 공책 하나를 다 채워야 해서 이런 정성이 또 없었죠. 좋아하는 친구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던 최고의 방법, 서로를 향한 마음을 어필하기 위해 감성적인 멘트와 예쁜 그림을 삽입했는데요. 이런 거? 아님 이런 거? 와? 심각하게 오글거리는 멘트들. 친구들끼리는 러브장 대신 우정장을 교환했다고 하네요. 와와 109와 미스터 K는 인싸 초딩들이 즐겨보던 잡지입니다. 콩콩이, 코딱지, 발렌타인 등 자체 제작 캐릭터도 흥행을 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학교 앞이나 아파트 상가 문방구에 들러서 구매했죠. 드라마, 가요, 아이돌 그룹 소식과 연예인 가십거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트렌드 레이더였고요. 이외에도 심리 테스트, 사용 코너 등 지금의 SNS 기능도 톡톡히 했죠. 뒷부분은 가위로 오려서 사용하는 편지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쭉 뜯어서 친구들이랑 주고받곤 했다고 하네요.
지금의 요아정, 탕후루처럼 2000년대에도 유행하던 음식들이 있습니다. 먼저 콜팝, BHC 하면 뿌링클이라고요. 그때는 아무딱 콜팝이었습니다. 별하나 치킨이라는 의미의 BHC, 1999년 콜팝이라는 신메뉴를 개발합니다. 콜라와 팝콘 치킨의 꿀조합, 치킨 하나 집어먹고 콜라 한 입 쪽쪽 빨아먹기, 출출할 때 집에 걸어가면서 먹기 딱 좋아서 어린이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했죠. 콜팝이라면 초등학생도 1인 1딱 쌉 가능이었다는. 허니버터 브레드는 구둥분한 두꺼운 식빵 토스트에 생크림을 듬뿍 올리고 꿀이나 캐러멜 시럽을 뿌린 디저트입니다. 비싸고 양도 적은 조각 케이크와 달리 여럿이 나눠 먹기 좋은 가성비 메뉴. 식빵 속살을 생크림에 버무려서 먹으면 정말 꿀맛이었는데요. 대한민국 모든 카페의 인기 메뉴로 등극하면서 전국의 유행처럼 번져갔죠. 롯데리아에서 2000년부터 판매 중인 양념감자, 지금은 흔한 사이드 메뉴 중 하나지만 그때는 정말 센세이션했습니다. 봉투 안에 담긴 프렌치 프라이에 어니언 맛, 칠리 맛, 치즈 맛 시즈닝을 뿌리고 마구마구 흔들기. 맥도날드에 비해 맛없다는 롯데리아 감튀의 맛을 한 방에 상쇄시켜줬죠. 마치 급식으로 나온 흰 우유에 제티 한 봉지 털어넣은 느낌. 학교 끝나면 다들 양념감자 사 먹으러 롯데리아로 달려갔었다는. 한때 길에서 모두가 닭꼬치를 뜯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닭꼬치 몇 끼를 단계별로 나누어 판매하는 노포가 늘면서 대유행했는데요. 매운맛, 핵폭탄맛, 수소폭탄맛, 눈물맛, 지옥맛. 와? 정말 눈물을 흘리며 닭꼬치를 뜯어댔죠. 서바이벌 하듯이 경쟁적으로 높은 단계에 도전했는데요. 가격은 1000원 남짓. 당시 물가를 감안해도 저렴해서 학생들에게 최고의 간식거리였죠. K푸드의 아이콘 불닭볶음면. 이거 불닭을 모티브로 만든 라면입니다. 불닭은 직화로 구운 닭고기에 매운 양념을 입힌 요리. 입안을 태울 듯한 매운맛으로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었고요. 프랜차이즈 매장들도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거리 곳곳에서 불닭집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꿀조합은 매콤한 불맛 치킨을 모짜렐라 치즈에 푹 찍어 먹기. 누룽지탕이랑도 잘 어울렸죠. 하지만 2000년대 후반 이후 그 많던 불닭집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한때 유행했던 추억 속 음식이 되었습니다. 매운 닭꼬치의 불맛에 매운맛은 언제나 고정 수요가 있는 것 같네요.